자, 이 단어는 우리 확률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알았지? 자,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자, 여기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고등과정에서 새로 배우는 용어들이 나올 건데, 그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무지 헷갈리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 오늘은 크게 많이는 못 나가니까 용어 정립 정도만 할 것 같아, 알았지? 자, 이러한 용어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구나라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 놓을게.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용어, 우리 시행이라는 용어부터 생각을 해보자. 시행. 자, 요거는 근데 우리 썼던 거랑 동일해. 됐니? 자, 주사위를 던지거나 혹은 동전을 던진다와 같이 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 됐지? 자, 이런 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러줄게. 그러면은 뭐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뭔가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결과가 그냥 시행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자, 그런데 뭐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 놓을게. 자, 됐지? 자, 그런데 2번. 자, 여기부터 용어가 이제 중요해진다. 용어 잘 잡자. 자, 표본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와. 자, 표본공간이라는 용어를 할 거야. 자, 일단은 표본공간이 뭐냐면 알았지? 자, 표본공간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라는 행동을 한다고 해보자. 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랑 뭐가 있지? 앞이 나온다 혹은 뒤가 나온다지. 그치?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한 걸 우린 표본공간이라고 불러.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게 표본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보통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을 해야지 설명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일단 집합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뭐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자면 나올 수 있는 표본공간은 앞과 뒤, 이렇게 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그 집합의 개수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하자면 나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이 있겠지? 그치? 그게 표본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어떠한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 그게 표본공간이다.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리고 3번. 자, 사건이라는 내용을 얘기해보자. 사건. 자,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원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학교 때는 뭐 사건이다라고 하자면, 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뭐 이런 걸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자, 지금부터는 그렇게 정의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거야.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린 사건이라고 불러줄게.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7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잖아.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표본 공간 1, 2, 3, 4, 5, 6이 뭐가 아니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표본 공간에 우리가 부분 집합을 앞으로 사건이라고 불러줄게. 요거까지도 일단 이해되지? 뭔 소린지? 자,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 네 번째. 자, 근원 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자, 봐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나와야 돼? 1, 2, 3, 4, 5, 6이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건은 이 1, 2, 3, 4, 5, 6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부분집합이니까 뭐 1, 뭐 2 이런 얘들도 가능할 거고, 혹은 1, 2, 뭐 혹은 1, 2, 3 뭐 요런 얘들들이 다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얘들 얘랑의 차이점이 뭐야? 원소가 몇 개? 한 개지, 그지? 그런 예를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준다.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전사건. 전사건. 자, 이렇게 생각한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자. 전사건, 항상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쟤는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항상 일어난다. 자,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은 뭐야? 1, 2, 3, 4, 5, 6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가 뭐인 거야? 표본 공간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사건은 사실상 누구랑 같다? 표본 공간과 같은 거다. 항상 일어난다.
자, 그러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도 있겠지?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공사건이라고 불러준다. 공집합하고 똑같아. 6번. 자, 공사건이라고 불러줄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됐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게 자꾸 용어가 쏟아져 나와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걸 해야지 뭐, 앞에 뒷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쓰는 용어들이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용어만 더 해보자. 자, 사건들을 조금 분류해 볼 거야, 이제. 됐지? 자, 사건들을 분류해 볼 거야. 자, 두 사건 A랑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합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자, 사건은, 결론은 집합인 거잖아, 지금은. 그지? 합자 들어가는 게 합집합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두 사건을 뭐 해준다? 합집합해준다. 이게 합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 그래서 합사건은, A 합집합 B를 의미한다. 됐지? 자, 그러면 교사건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교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아? 곱사건이라고 불러. 알았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있지? 그것처럼. 자, 곱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곱사건은 둘 다 일어나는 경우 A 교집합 B를 의미한다.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나중에 얘기하자. 여사건부터 얘기할까? 그럼 이건 뭔 것 같아? 집합. 여집합이 뭐였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그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게 여사건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똑같이 뭐 A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줄게. 자, 그런데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잘 기억하자. 자,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에서 따지자면은 서로소랑 같은 거거든? 서로소가 뭐야? 집합에서. 두 집합 A, B가 서로소다의 의미가 뭐지? 자, 두 자연수 A, B가 서로소다의 의미는 뭐지? 자, 집합에서 얘들아, 집합 A랑 집합 B가 서로소야 라는 말은 뭐냐면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소리거든? 됐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배반 사건은 뭐냐면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주사위를 던지는데 A 사건 2의 배수가 나온다. 그리고 뭐 B 사건 5의 배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사건 A, B는 뭐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일단 문제만 조금 정립을 해줄게. 알았지? 자, 1번 봐봐, 1번. 자, 예제 1번 봐봐. 자,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A라고 불러주제.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지금부터는 항상 집합으로 표현한다, 얘들아. 그래, 안 헷갈린다. 자, A는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A라는 사건은 2와 4와 6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 다음 보자. 홀수의 눈이 나온다를 B로 잡아주제. 자, 그러면 B는 홀수니까 1과 3과 5가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B 사건을. 자, 그런 다음에 C라는 사건은 4의 약수가 나온대. 1과 2와 4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됐지?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해보제. 배반인 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A랑 B는 서로 배반이니? 배반 맞지? 겹치는 원소가 없지? 자,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돼. 그 다음 A랑 C는 배반이니? 아니지, 4가 겹치니까. 자, B랑 C는 배반이니? 아니지, 1이 겹치니까. 그럼 배반 사건은 누가 있다? 결국은 A와 B만 있는 거다. 요 얘기야, 그냥. 별거 아니지? 됐지? 자, 그 다음 2번 가보자, 2번.
자, 그러면 2번 살펴보면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자,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7, 8이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표본 공간이니까 맞지? 자, 그랬을 때 A 봐보면 6의 약수가 뽑힌대. 1, 2, 3, 6이 되겠다. 됐지?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 사건을 B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B는 일단은 누구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그치? 자, 표본 공간 주로 S라고 적거든?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지금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7, 8일 거야. 그치?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이 사건 B인 건데, 그치? 근데 얘랑 배반이 돼야 된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결국은 1과 2와 3과 6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돼. 됐지? 자, 그건 어떻게 구하지? 기억하고 있나? 바로 나와야 되는데 2의 몇 제곱이지? 안 나오는구나. 자,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자, 봐봐. 자, 봐봐. 아까로 돌아갈게. 아까로 돌아갈게. 우리 이런 거 했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8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지? 8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관점을 봐봐. 그거랑 비슷하게 갈 거야.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 있다고 해보자. 얘의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네가. 자, 1이 적힌 카드가 있고, 2가 적힌 카드가 있고, 3이 적힌 카드가 있다라고 해볼게. 요 카드에서 요쪽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넣고 3을 넣었어. 그러면 1, 3이라는 게 결국 1, 2, 3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만약에 2를 넣고 1은 안 넣고 3을 안 넣었어. 그러면 2라는 카드만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2라는 거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1, 2, 3에.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뭐가 있어? 요 1을 여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가지가 나오는 거야. 1을 넣는다, 안 넣는다. 2가지. 2는 넣는다, 안 넣는다. 2가지. 3은 넣는다, 안 넣는다. 2가지.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2에 3제곱개가 나온다.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온다. 요거 관점 이해되니? 됐지? 요거 관점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다시 와봐. 여기로 다시 와봐.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1을 넣는다, 안 넣는다를 결정하고 2를 넣는다, 안 넣는다를 결정하고 쭉 가면서 8을 넣는다, 안 넣는다를 결정하지면 그러면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봐봐. 1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되지, 무조건.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 안 넣는다라는 선택지밖에 없잖아. 얘는 한 가지. 2는, 3은, 4는, 5는, 6은, 7은, 8은, 그러면 2의 몇 제곱개가 된다? 4제곱개가 된다. 그래서 16개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배반 사건의 개수가 된다. 됐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준다. 자, 8788 한번 풀어볼게. 자, 보자. 뭐 멋있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너네가 중학교 때 알고 있던 정의 있지. 확률에 대한 정의랑 자, 여기에서의 다루는 확률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는 않다. 똑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확률이 뭔지는 다 알 거야. 그지? 확률이 뭔지는 알 거야.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불러주지. 그치?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확률에 대한 거는 크게 2가지를 다룰 거거든, 여기서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야.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거든. 자, 근데 봐봐봐. 주사위를 하나를 내가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우리는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주사위를 던질 거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하겠지.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데? 6가지인데 3의 배수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6분의 2다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잖아. 그치? 자, 다르지 않다. 여기서도 동일해.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우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을 봐봐. 아까 전에 주사위 계산하면 6분의 2라고 했지. 근데 분모의 6이 결국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올 수 있는 6가지 중에서, 그치? 근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표본 공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치? 표본 공간에 결국 원소의 개수를 분모에 넣어주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뭐 해주면 돼? 사건 A가 일어난 개수겠지. 그치? 자, NA다. 자, 요렇게 표기를 해줄게, 그냥. 근데 이게 표기는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알았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분의 특정한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됐지?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줄게. 자, 그래서 얘를 앞으로 우리는 기호로 주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확률의 영어 첫 글자가 P잖아, P. 그치? 자, 그래서 P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A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 됐지?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PA,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물론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모두 다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때, 한마디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걔가 찌그러지지 않아서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같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그건 모르지, 우리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경우만 문제로 나오겠지. 됐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두자. 같지 않은 경우는 뭐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할게. 됐지? 자, 이런 걸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불러. 됐지? 자, 근데 봐봐봐.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 실생활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 뭐 특별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겠지. 뭐라고 할까?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거든?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아마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걔를 진짜 죽여야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써준다. 통계적 확률. 자, 근데 봐봐. 수학적 확률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했잖아. 됐지? 그러면 너네가 진짜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4가 한 번, 5가 한 번, 6이 한 번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지? 당연히 그렇진 않단 말이야.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우리가 n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n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1이 나온 횟수를 세보는 거야. 몇 번 나왔는지. 됐지? 그래서 n분의 r이라고 처리를 하면은 그게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너네가 10번 던졌어. 근데 1의 눈이 2번 나왔어. 그러면 그거의 통계적 확률은 10분의 2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해되지? 뭔 소리인지, 통계적 확률은? 그지?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런데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n이 만약에 충분히 크다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치?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과 거의 근사하게 간다라는 성질은 있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너네가 10번 던졌을 때 진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0분의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됐지? 근데 시행을 한 10,000번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10,000번으로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6만 번 했다고 치면 1이 10,000번 정도는 나올 거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1이 10,000번 정도는 나올 거다. 그럼 6만 분의 만이 몇이 되니까 6분의 1이 되고 그게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근사하게 된다 라는 성질이 있다. 그냥 그런 성질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두고,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 3가지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자, 확률 봐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보자. 우리가 어떤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됐지? 자, 다시 A라는 사건은 어떠한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면 얘의 원소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많을 수가 없겠지? 같을 수는 있지? 그치? 자,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될 거야. 공집합도 가능하지?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겠네. 그러면 얘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확률이 되겠지.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는다.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치? 자, 그리고 확률이 0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다. 공사건의 확률이 든다. 확률이 1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전 사건이었지?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된다. 뭐 그냥 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다. 자, 근데 여기 내용은 별다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음 시간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 됐지? 들어가도 되겠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 3번부터 나갈게. 자, 진도 갈게. 우리 예제 3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전제 조건은 항상 잘 따지고 가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래. 자, 그러면 조금 그냥 명확하게 가자, 얘들아. 지금부터는 조금 연습하면서 갈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소리는, 그지? 앞에 1이 나오고, 뒤에 거에가 2가 나온다라는 상황과, 그지? 앞에 게 2가 나오고, 뒤에 게 1이 나온다라는 상황을 똑같이 보자, 다르게 보자? 다르게 보자. 그지? 자, 요거 두 개를 다른 상황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지? 뭐, 빨간색이 1이 나오고 파란색이 2가 나오는 거랑, 그지? 빨간색이 2가 나오고 파란색이 1이 나오는 건 다른 상황이니까, 그지? 요거 다르게 보자라는 의미야.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는 소리는. 근데 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두 주사위로는 출제가 잘 되지 않겠지만, 뭐 가끔 함정으로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내는 건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다음을 구해보자. 자, 어쨌든 1번, 2번, 3번 전부 다 확률을 계산하자는 소리잖아. 그지? 자,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그게 확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뭘 구해주자? 표본 공간부터 구해주자. 자, 표본 공간부터 구해줄 건데, 앞에 주사위에서는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테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1, 2, 3, 4, 5, 6이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그치? 자, 연달아 하는 거니까 곱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 그치? 자,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니까 일단,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다라고 일단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그치? 전체 36가지 중에서, 자, 1번 한번 봐볼게. 자, 나오는 두 수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제 두 수가 같은 경우의 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두 수가 같은 경우의 수는 앞에 게 1이 나오면 뒤에 게 1이 나오면 되고, 2가 나오면 2가 나오면 되고, 3이 나오면 3이 나오면 되고, 4가 나오면 4가 나오면 되고, 5도 가능할 거고, 6도 가능할 거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두 수가 같을 확률은 표본 공간 36분의 사건 A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36분의 6이 되면서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문제 없지? 그치? 중학교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문제지, 그치? 자, 별거 아니고, 자, 2번 볼까?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합이 8이 나와야 되는데, 합이 8.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8이 나오는 조합을 뭐 해보면 돼? 최대한 다 적어보면 되는 거지? 자, 얘가 2일 때, 얘가 6이면 가능하겠지? 1, 7은 안 되니까 7이 없으니까. 자, 3이면 5가 가능할 거고, 4면 4가 가능할 거고, 5면 3이면 가능할 거고, 6이면 2가 가능할 거니까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확률은 36분의 5가 된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3번 봐보면, 자,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요거 좀 지우고 할까? 자, 3번. 자, 두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그냥 제곱수라고 적어줄게. 뭐 그거나 하니까. 자, 제곱수가 나오고 싶대. 됐지? 자, 근데 봐봐. 어차피 우리 표본 공간에 36개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 제곱수가 되려면은, 물론 이런 건 가능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면 제곱수가 된다.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는 제곱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왜? 3이 3개라서. 그치? 자 근데 이건 제곱수가 돼 안 돼? 이건 되잖아. 3도 짝수개, 2도 짝수개니까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다고. 그치? 2랑 3이란 얘들이. 맞지? 근데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표본 공간이 어쨌든 36개밖에 안 나왔잖아. 36개는 세볼만 하지. 그치? 자, 그냥 센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알았지? 자, 가정을 하라고. 자, 첫 번째. 우리 이 앞에 주사위를 A, 뒤에 주사위를 B라고 할게. 어차피 A라는 주사위가 그러면 자, 1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몇이 제곱수가 되는 수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B가 몇이 되면 되고 1이면 되겠지. 1 곱하기 1은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 다음 2의 제곱인 4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3의 제곱인 9부터는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겠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온다. 자, 두 번째. A가 2라고 생각해보자. 제곱수 일단 적어놓자. 그냥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걸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아무리 커도 6 곱하기 6, 36이 끝이니까. 됐지? 자, 그럼 A가 2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일단 1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근데 4를 만드는 건 B가 몇이면 돼? 2면 되지. 2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지? 자, 이거 못 만들지? 16부터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세 번째. 자, A가 3이라고 쳐보자. 그럼 1 못 만들고 4도 못 만드는데 9는 만들 수 있지. 자, B가 3이면 돼. 16 안 되고 25 안 되고 36도 안 되지. 그치? 요것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A가 4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B가 먼저 1이면 4를 만들 수 있지. 4면 16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25 안 되고 36도 안 되지. 됐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A가 5라고 쳐보자. 그럼 B는 1 안 되고 4 안 되고 9 안 되고 16 안 되고 5, 25밖에 안 되는 거지. 자, 5 있을 거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A가 6이라고 치면 그러면 B가 나올 수 있는 건 6,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내가 8가지랬나? 8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4로 나누면 9분의 2가 확률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써본다.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알았지? 자, 89, 90 한번 풀어볼게. 자, 예제 4번 볼게. 자, 1번 보자. A, B, C, D, E, F. 자,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는데, 됐지? 자, A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표본 공간부터 구해보자. 표본 공간은 결국은 이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리고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6 팩토리얼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일렬 배열은 6 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A, B가 이웃해야 되는 거지. 이웃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자? 묶어서 생각하자. 자, 묶어서 한 명이라고 보자면 1, 2, 3, 4, 5, 5명이 있는 거니까 5명 줄 세우는 방법이 5 팩토리얼이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묶인 얘들 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겠지. 됐어? 자, 그래서 6팩분의 5팩 곱하기 2 이게 확률이 되겠네. 그치? 6팩 5팩 나누면은 6만 남는 거지? 6분의 2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풀면 마무리 되겠다.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COMPUTER 똑같은 거 없지? 없지? 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뭐라 그랬냐면 얘를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할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단 표본 공간의 수는 8팩토리얼이 되겠네, 그냥. 자, 이 중에서 뭐 하지?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럼 봐봐. C와 T 사이에 뭔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올 문자를 먼저 선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자, 근데 C와 T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니까 1, 2, 3, 4, 5, 6, 6개가 남았지. 이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돼. 그게 6C, 2가 되겠다. 됐나?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뭐 5하고 M을 넣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제 4개가 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바깥쪽에. 됐나?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웃해서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럼 묶었다고 보면은 1, 2, 3, 4, 5, 5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야 되지. 근데 박스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CT와 TC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동그라미가 자리 바꾸는 것도 2가지가 있을 거야. 요렇게 되면 된다. 됐나? 자, 그러면 얘를 분의 8팩. 요게 확률이 되겠네. 자, 8팩, 5팩 나눠주면 8, 7, 6이 남을 거고, 6C2는 3 곱하기 5지. 이렇게 있는 거네, 지금. 그러면 3, 2, 6 돼서 없어지겠지? 그리고 8하고 2 약분하면 여기 4 되겠네? 그래서 7, 4, 28분의 5가 나온다. 자, 요렇게 구하면 된다. 일단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 알았지? 자, 그런데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게 풀어도 상관없다. 자, 어쨌든 C와 T 사이에 우리 2개만 넣자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몇 개를 나열하고 싶은 거야? 8개. 그치? 그 자리를 각각 내가 1번, 2번,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 8번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C와 T 사이에 자리를 몇 칸 띄워놓자라는 소리가 돼? 2칸 띄워놓자는 소리가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C와 T를 배열할 건데, C와 T를 배열하는 방법이 1번과 4번 자리에 배열하면 되지. 혹은 2번과 5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고, 혹은 3번과 6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고, 혹은 4번과 7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고, 혹은 5번과 8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는 거지. 배열할 수 있는 자리가 5종류가 있는 거고, 배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CT 배열하는 방법이 10가지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1, 4번 여기에 CT로 넣냐 TC로 넣냐, 여기도 CT로 넣냐 TC로 넣냐, 이렇게 2가지씩 있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CT 배열이 10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남은 6명은 그냥 막 배열해도 무조건 사이에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CT를 이렇게 배열했다고 쳐봐. C와 T를 내가 여기 이렇게 배열했어. 그러면 남은 애들 6개는 그냥 이 자리에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무조건 사이에 2개 들어가게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6팩토리얼이 된다. 요렇게 계산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됐지? 뭔 소리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세 문제. 자,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이제 5번 보자. 자, 1번부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남학생이 2명이 있고 여학생이 5명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탁에 둘러앉을 거래, 됐지? 원탁에 앉을 건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학생을 그냥 묶어버리자. 묶어버려서 우리 총 6명이 원탁에 앉힌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에서 5팩토리얼인 건 바로 들어갈 수 있니? 그치? 자, 그럼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 5팩토리얼이 될 거고, 우리 묶은 얘들 실제로 자리는 2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2명이 있으니까 2팩토리얼 2가지가 가능할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전체 그냥 7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이지. 그치? 6팩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전체는 7명 아니에요? 7명인데 원탁이니까 6팩토리얼. 그치? 하나 빼서 팩토리얼 걸어야 되지. 자, 2번 보자. 자, 부모를 포함해서 6명이 있대. 뭐 4명이 더 있겠지.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끼리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판단을 한다. 전체는 5팩토리얼인 건 바로 계산되지, 그냥. 6명 원탁에 앉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6자리에다가 내가 부모를 앉힌다. 부모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를 먼저 앉힐 거야. 자, 근데 얘네들 자리가 뭐다? 지금 전부 다 똑같은 경우다. 그치?
자, 그러니까 요 부라는 얘가 앉을 자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부를 여기에 앉혔다고 쳐보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자, 이제 모가 앉아야 되지. 근데 모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 무조건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자리가 모로 그냥 고정이 되는 거지. 모도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뭐 하면 돼? 이제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게 4팩토리얼이다. 자, 그래서 5분의 1의 확률로 분모가 마주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94, 95 한번 해볼게. 자, 6번 별거 아니니까 빠르게 가보자. 자, 1, 2, 3, 4, 5가 있대. 자,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자라고 돼 있어. 그지? 자, 중복 허용이래. 자, 4자리 정수를 만들 거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그치? 자, 맨 앞에 적을 수 있는 건 1, 2, 3, 4, 5 다 올 수 있는 거고,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나올 거야. 그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나올 거고, 분해. 자, 이제는 뭘 만들자? 자, 짝수를 만들자가 우리의 목적인 거지, 그지? 자, 짝수를 만들겠다라는 건 맨 뒤에 있는 숫자가 짝수면 앞에가 어떻게 구성돼서 짝수잖아, 무조건. 그럼 맨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4가 와야 되는 거니까 2가지인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5가지일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된다. 자, 그래서 답은 5분의 2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마무리되겠다. 자, 밑에 세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7번 볼게. 자, 7개의 문자가 있대. A, V, O, C, A가 겹치고 D 안 겹치고 다시 O가 겹치는, 자, 이렇게 7개의 문자가 있는데, 됐지?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이건 거지? 자, 그럼 먼저 일렬로 나열을 해주자. 자, 같은 것이 2개가 있으니까, 그지?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7개지. 7팩토리얼 먼저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 A가 2개 있으니까 겹치는 게 2개가 나와.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5도 겹치는 게 2개가 나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자. 자,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음끼리 이웃해 주자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모음은 지금 A랑 O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모음이 이렇게 총 4개가 있으니까 요 4개가 이웃하기 쉽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를 묶어서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먼저 배열해야 되는 거지. 4개 배열이 4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A, A, O, O를 배열해야 되나? 맞지? 그거는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되니?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계산해보자. 얘는 7, 6, 5, 4, 3, 2, 1을 2 곱하기 2로 나눈 거니까 그냥 4까지 지워버리자. 됐지? 자, 그래서 확률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분의 이렇게 가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를 적어주면 4팩은 뭐 4팩이고 그 다음에 이거 4 하나 지웠다고 치면 3 곱하기 2 남겠지? 4팩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남는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없어질 거고 6, 3, 2 없어질 거니까 답은 7, 5, 35분의 4 이렇게 되면서 끝나겠다. 됐지? 자, 밑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이제 8번 보자.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은 2개, 초록색 공은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자, 보자. 다시 적으면서 갈게. 자, 흰 공은 3개, 검은 공은 2개, 자, 초록색은 5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총 4개의 공을 꺼내고 싶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4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자, 4개의 공을 꺼내려면 어쨌든 공은 총 10개니까, 그지? 10개 중에 몇 개 뽑자? 4개 뽑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순서는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조합으로 가야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4개의 공을 뽑는 방법의 수는 10시 4가 되겠다까지는 문제가 없니? 자, 요 상황에서 자, 1번 봐볼까? 자, 4개 모두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잖아, 결론은. 봐봐봐. 요거부터 생각을 하자. 흰색 공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검은색 공이 나올 수 있고, 초록색 공이 나올 수 있는데, 그치? 4개가 모두 초록색이 나와야 된다는 건 흰색은 몇 개가 나와야 되고, 일단 0개. 그치? 검은색도 0개. 초록색은 4개가 나오면 되지. 얘는 0개, 얘는 0개, 얘는 4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흰 공은 0개가 나와야 되니까 3개 중에 몇 개 뽑자? 0개 뽑자. 3C 0이 되는 거지. 검은색도 2개 중에 0개가 나오자. 2C 0이 되겠지. 초록색은 5개 중에 4개가 나오자. 5C 4가 되겠네. 됐지? 요게 초록색이 4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된다. 자, 계산 좀 해두자. 10C 4부터 좀 계산해 놓을게. 우리가 10, 9, 8, 7, 4, 3, 2, 1이지? 그럼 4, 2, 8 없어지고 이거 지우면 3이니까. 됐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될 거고, 요거는 3C형은 1인 거고, 2C형도 1인 거고, 5C4는 5인 거지. 그치? 5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지워지면 여기가 2 될 거니까, 7, 6에 42. 4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된다. 문제 없고. 자, 2번 가볼까? 자,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흰 공은 2개, 검은 공은 2개가 나와주지. 됐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흰 공은 2개가 나와야 되고, 검은 공은 2개가 나와야 되고, 초록색 공은 안 나와야 되겠지. 전체적으로 4개를 뽑을 거니까 우리는. 자, 그럼 흰 공은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3C2. 검은 공은 2개가 있으니까 2C2. 초록색 공은 0개가 나와야 되니까 5C0. 됐지? 자, 그러면 3C면 3. 얘는 1. 얘는 1이 되니까 3가지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확률이 10 곱하기 3 곱하기 7을 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계산하면 70분의 1이 나오겠다. 얘 답은 70분의 1이다. 됐고, 마지막 흰 공은 2개가 나오지. 요거는 조금 길 것 같으니까 이쪽에 적자. 3번. 자, 흰 공이 2개가 나오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과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흰 공은 2개로 고정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2개가 더 나와야 되지, 이쪽에서. 그치? 자, 그러면 얘가 2개, 0개여도 되고, 아니면 1개, 1개여도 되고, 아니면 0개, 2개여도 된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더하면 끝난다. 물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상황은 똑같을 거야. 아니면 이게 귀찮으니까, 그치? 이게 귀찮은데 어차피 검은색, 초록색이 어떻게 구성이 되든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그냥 흰 공이 2개가 나온 상황에서 검은색 더하기 초록색 쪽에서 2개가 나오자.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지. 물론 요건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편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흰 공이 2개 나와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되는 거고, 검은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7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오면 돼? 2개가 나오면 되지. 얘는 7C2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7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7 곱하기 6, 2로 나누면 되니까. 됐지? 자, 요거고 아까 밑에 있던 게 10 곱하기 3 곱하기 7이었지. 그러면 3, 3, 7, 7 없어지겠네? 그래서 요거의 확률은 10분의 3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밑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이제 9번 볼게.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서나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이 있대. 됐지? 자, 뭐 A, B, C, D라는 이런 4개의 꽃이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내가 5개를 구입하고 싶다. 5개를 구입할 거고, 자, 중복은 허용을 해주지. 됐지? 중복은 허용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우리가 사는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그치? 몇 개를 사느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이 되는 5가 되는 A, B, C, D의 조합을 찾자 라는 관점이 될 거고, 그러면 4개 중에서 몇 개 뽑자는 소리가 돼? 5개를 뽑아주자. 뭐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그치? 자,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H5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4H5니까 더하면 84
3으로 계산이 가능할 거고 얘는 8 곱하기 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876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수선화가 두 송이가 포함이 될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뭐 A를 그러면 두 개를 사자라는 거지. 결론은,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가 두 개를 사자. A에 2를 넣어주자라는 소리지, 한마디로. 그러면 B와 C와 D를 더해서 몇 개를 더 사면 되는 거야? 3개를 더 사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3H, 3가지의 방법이 있겠네? 그럼 OC 2가 되겠네? 그치? OC니까 얘는 10이 되겠다. 됐나? 자, 그러면 확률은 8 곱하기 7을 10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치? 약분하면 여기 4고 여기 5니까 28분의 5의 확률을 가진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네. 이해했고?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볼게. 자,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는데, 자, 500원짜리 동전 8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서로 다른 ABC라는 3개의 저금통이 있는 상황이래. 자,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동전은 서로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전체 경우에서부터 가보자. 자, 마찬가지로 A에 넣은 동전과 B에 넣은 동전과 C에 넣은 동전을 합치면 총 8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3개 갖다가 8개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3H 8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8H 3이고 얘는 10C 2가 되는 거지. 그럼 5 곱하기 9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 상황에서 뭐 하지?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동전이 들어가는 경우를 구하래. 됐지? 그 얘기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C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A 빼기 1로 바꿔주고, 그지? B 빼기 1로 바꿔주고 C 빼기 1로 바꿔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로 바꿔줄 거고 얘를 A 다시라고 치환을 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A 다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B 다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C 다시 플러스 1이 돼서 요게 8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다시랑 뭐 B 다시랑 C 다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개 더해서 몇 만들자? 5 만들자가 되는 거고 이건 3H5가 되는 거지. 자, 3H5니까 7C2가 돼서 7 곱하기 3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 그러면 확률은 5 곱하기 9분의 7 곱하기 3이다.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 약분하면 3이니까 답은 15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마무리할 수 있겠네. 자, 밑에 2개 해볼게. 자, 볼게. 10번.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한 거는 진짜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확률을 계산해보자라는 관점이었던 거야. 알았지? 그런 걸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 불가능한 경우도 되게 많아. 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듣는 거는 뭐 그런 거겠지. 뭐 스포츠 같은 경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 그지? 뭐 스포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안타를 칠 확률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자, 그런 거는 그러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그런 걸 우리는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불러준다.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뭐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뭐 페널티킥을 한 100번 쳤다고 쳐보자. 그 중에서 뭐 30번 정도 골을 넣었어. 그러면은 뭐 100분의 30을 우리는 그 사람이 골을 넣을 확률이라고 계산하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계산한다. 됐지? 그리고 시행 횟수가 만약에 충분히 많다면, 알았지? 충분히 크다면 그러면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적인 확률은 거의 근사하게 된다. 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고 갈게. 그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만, 그치? 진짜 한 번 딱 6번 던졌을 때 그 중에 한 번이 1이 나오진 않잖아, 실생활에선. 하지만,
뭐 한 6만 번 정도 던져보면 한 10,000번 정도는 1이 나올 거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런 거다. 자, 그럼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대. 됐지? 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는데, 자, 합해서 10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 중에 1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라는 소리지. 2개가 흰 공이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흰 공이 몇 개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냐라고 말했어. 됐지? 자, 그러면 뭐 결론은 그냥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2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 그냥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자. 이 소리겠지? 자, 그러면 흰 공이 우리가 n개 있었다라고 치면은 검은 공은 10-n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자, 이거에서의 우리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10개 중에 2개를 뽑는 상황인데, 흰 공 n개 중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되고 2개가 나와야 되고, 검은 공 10-n개 중에서는 0개가 나오면 되겠지? 요게 확률이 될 건데 그게 3분의 1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다. 이 소리겠다. 됐지? 자, 계산해보자. 뭐 얘는 당연히 1이니까 적을 필요 없을 거고, 그치? 자, 그러면 NC2가 결국은 3분의 1 곱하기 10C2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10C2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NC2는 nn-1 2로 나눈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됐나? 자, 그러면 이 2는 그냥 날리면 될 거고, 요거 지우면 3이 되겠지. 그러면 n 곱하기 n-1이 3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린데, 30은 6 곱하기 5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n이 몇이 되겠다? 6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 그래서 흰 공은 6개가 있었다. 자, 밑에 2개 한번 해볼게. 자, 다음 거 보자. 여태까지는 별량이 어떠한 값을 가졌냐면, 별량이 셀 수 있는 애들이었지. 여태까지는. 그치? 셀 수 있는 애들이었잖아. 뭐 아까 전에 뭐 꽃을 산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치? 별량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우리가 자연수를 가질 때의 상황에서 계속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실생활에서 생각해보자. 별량이 자연수만 갖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부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뚝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지. 물론 시간 같은 경우도 뭐 초 단위로 끊으면 뭐 1초, 2초, 3초 이렇게까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1초도 더 나눌 수 있는 거지. 0.5초로 나눌 수 있고, 뭐 0.1초로 나눌 수 있고, 0.01초로 나눌 수 있을 거고, 연속된 값을 갖는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게 타당한지를 생각해봐. 우리가 1시간이 있다라고 해보자. 1시간. 됐지? 1시간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연속된 값이니까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전체적으로 우리가 1시간, 뭐 한 60분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어떤 애가 10분부터 20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을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얘는 전체의 길이가 60인 건데, 그치? 그 중에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가 몇인 거니까? 10인 거니까 얘는 60분의 10이라고 하면은 확률 계산이 타당하겠니? 랜덤으로 온다고 쳤을 때 전체 60이라는 길이 중에서 10이라는 길이에 도달할 확률을 60분의 10이라고 계산을 하자라는 거야. 6분의 1이다, 한마디로 확률이. 됐지? 이해되지? 전체 길이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를 재주면 그게 확률이다. 혹은 넓이의 관점이어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넓이의 관점이어도 마찬가지야. 어떤 이러한 박스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한번 택한다고 해보자. 근데 이 박스를 내가 4등분 했을 때 여기에 맞을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전체 4개 중에서 1개니까 4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타당하겠지. 부피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확률을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기하적 확률. 됐지? 자, 별다른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특강 1번 한번 봐볼게. 자, 봐봐. 특강 1번.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존재한대.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정사각형이 존재해서 여기에 A를 잡았고 여기에 B를 잡았고 여기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P를 잡았대. P라는 얘를 잡았어. 그랬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건데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계산해 보래. 됐어? 자, 그러면 요 P라는 얘는 이 전체의 넓이 4 중에 어딘가에 꽂히는 거지. 그치? 그치? 전체 넓이가 4 중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얘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P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 둔각 삼각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직각보다 각이 더 커지면 둔각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직각의 위치하려면 P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직각 삼각형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지? 자, 다시 중3으로 간다. 중3. 우리 물론 직각 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된다. 맞지? 근데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쯤에 있어. P가 여기쯤에 딱 있어서 얘가 직각이 됐어. 이렇게 했을 때 딱 직각이 됐어. 됐지? 그러면 이런 P는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직각이 되게 만들어주는 P는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겠다는 그러면 여기가 2인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여기랑 A고 여기는 둘 다 모르잖아. P가 움직임에 따라서 A, B 둘 다 변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몇이 되는? 4가 되게 만들어주는 A와 B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따지면 되기는 하거든? 물론 이것도 가능은 해.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해. 이거 무슨 방정식이지?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지. 원의 방정식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딱 잡았을 때 됐니? 원점이라고 딱 잡았을 때 요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잠깐만 4가 나오면 안 되는데? 원점을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잠시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다. x, y. 원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러면. 원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다. 별로 이렇게 풀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싶지가 않아갖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원이지, 원. 어쨌든 원이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원에서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찾니? 원에서 직각삼각형을 찾고 싶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알고 있니? 봐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름이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90도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봐봐봐. 얘를 지름으로 갖는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몇 도를 만들어주는 얘가 돼? 90도를 만들어주는 얘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 결국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직각 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주는 피의 값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을 때는 얘는 90도보다 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안쪽에 있으면 90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P가 결국은 여기에 위치하면 뭐가 된다? 둔각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P가 저기에 위치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 반원의 넓이를 분자에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얘니까? 1인 얘니까. 그치? 여기에 넓이는 몇이 되겠다? 2분의 파이가 되겠다. 맞니? 자, 그래서 분자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자. 그래서 답은 8분의 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잡으면 마무리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 하면은 딱 일단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는 건 맞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는 건 맞는데 우리 직각삼각형 하면은 또 뭐도 항상 떠올려야 되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잡아주면 이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것도 꼭 떠올려 줘야 돼. 알았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고 109, 110 좀 해볼게. 자, 볼게. 요렇게 가보자. 자, 우리가 표본 공간을 S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표본 공간이 뭐지? 전체. 그치?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됐지? 이랬을 때 표본 공간 S상에서 우리 두 사건 A와 B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두 사건 A, B는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여기서 두 사건 A, B는 각각 요렇게 있을 거고 요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다.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고 싶어. 됐지? 자,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라는 건 A만 일어나도 되고 B만 일어나도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A와 B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확률을 계산하라는 건 결국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자. 이게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면 되지. 집합할 때 배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B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지. 근데 여기를 다 찢어서 이거로 나누고 이거로 나누고 이거로 나눠도 괜찮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얘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얘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겠다면 어떻게 해주자? 먼저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자. 3분의 1이겠지.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자. 3분의 1이 아니지. 2분의 1이지. 6분의 3이라고 적을게, 그냥. 6분의 3이겠지. 그 다음에 3의 배수 2개 있으니까 6분의 2겠지. 여기에서 뭐 해줘야 돼? 두 개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6의 배수인 거잖아.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지. 이렇게 돼서 확률은 6분의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자, 이런 걸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불러줄게.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 덧셈 정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경우의 수 계산할 때도 어떻게 했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각각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됐었지. 겹치는 부분을.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사건도 뭐 별거는 아니겠지. 자, 살펴볼게. 표본 공간이 S가 존재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어떤 사건 A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표본 공간이 있고 사건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이랬을 때 우리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 볼게. 않을 확률을 계산해 보자.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A 여집합을 계산하라는 소린가? 그렇지? 자, 그러니까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분자에 넣어주자. 요거겠지. 그치? 근데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니?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표본 공간 빼기 A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도 NS, 여기도 NS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똑같은 거니까 1이 될 거고, 그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해도 된다. 됐지? 문제 없지? 자, 문제를 한번 가보자, 우리. 11번.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가 존재한대. 됐지? 자, 이랬어. 한 장을 내가 뽑을 거래. 됐지? 자, 그러면 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총 50개겠지.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 뭔가 하나가 나올 거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A라는 사건을 3의 배수라고 해보자. 자, 3의 배수가 나온다. 자, B라는 사건을 4의 배수가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랬을 때 뭐 하지?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보자. 그치? 그러면 어떻게 뭘 구하자는 소리야? 우리 A 합집합 B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자 이 소리가 되겠지. 이거나니까 또는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뭘 계산하자 먼저? A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자. 그치? 50개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냐? 16개가 있지. 50을 3으로 나누면 48, 16 맞지? 자, 그래서 얘는 50분의 먼저 16이 나올 거고 더하기 이제 4의 배수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겠네. 4의 배수는 12개가 있겠지? 50분의 12가 될 거고 빼기 2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12의 배수잖아. 10의 배수는 4장이 있으니까 50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치? 요거 28 빼기 4니까 그러면 50분의 24가 된다. 이 소리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25분의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확률이 계산이 끝난다. 별거 없지? 자, 밑에 거 한번 해보자. 115, 116 풀어볼게. 12번 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흰 공은 4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빨간 공은 3개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주제. 자, 2개의 공을 꺼낼 건데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흰색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빨간색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흰색이 2개가 나왔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자, 빨간색이 2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2개는 결코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겠지. 2개를 뽑았는데 흰색이 2개이면서 빨간색이 2개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흰색이 2개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자. 7개 중에 2개가 먼저 나오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7C2가 될 건데 이 중에서 흰색 4개 중에서는 2개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3개 중에서는 안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앞에 거는. 자,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7C2가 되는 상황에서 4개 중에서는 0개가 나와야 되고 3개 중에서는 2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 되겠나?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보자. 밑에 거는 7 곱하기 6을 2로 나눈 거니까 21이겠네. 21분의 뭐 얘도 21일 거고, 그지? 그러면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자, 4C2는 2 곱하기 3이 되니까 6가지가 될 거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1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1분의 9가 된다. 3으로 약분할 수 있지. 7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 되겠네. 자, 두 문제 해볼게. 예제 13번 봐볼게. 자, 확률이어도 그냥 원소 개수 계산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냥 해결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먼저 자, PA가 2분의 1이래. 자,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자, B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5. 그리고 P,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3분의 1 이랬을 때 P, 자, A교 B의 확률을 계산해봐. 자, 문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네. 됐지? 자, 얘부터 조금 처리를 해보자. 됐지? 자,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하고 있니? 드모르간의 법칙 뭐였지? 뭐 이름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풀어주면 어떻게 나오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알고 있지? 됐니?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합집합이었다면 똑같이 A 여집합 바뀌고 B 여집합. 맞아? 기억나지? 자, 그러면 얘가 보자.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거꾸로 쓴다고 생각하면 이 소리겠지. 결국은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이야 이 소리지. 그런데 여집합은 뭐 해주면 돼? 1 빼기 안에 있는 얘지. 얘는 1 마이너스 PA 합집합 B가 3분의 1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건가? 그러면 A 합집합 B가 결국은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의미일 거야. 됐지? 자, 그런데 합집합은 뭐야? A 확률과 B 확률 더한 다음에 동시에 확률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PA, PB, 마이너스 PA 교비 요게 3분의 2야.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러면 PA 교비는 먼저 PA 2분의 1 더하기 PB 12분의 5에서 3분의 2를 뺀 거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계산하면 12분의 6 더하기 5 빼기 8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12분의 11 빼기 8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게 된다. 문제 없니? 됐지?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14번 봐볼게. 자, 14번 봐보면, 자, 이렇게 돼 있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거래. 됐지? 자, 뭘 구하라 그랬냐면,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계산하래. 자, 4의 배수가 아니고, 2고 5의 배수도 아니다. 됐지? 자, 그러면 판단 좀 해보자, 일단. 자,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4의 배수 혹은 5의 배수, 요런 거 세는 게 훨씬 편하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요거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우리가. 자, A라는 사건을 요렇게 적어보자. 4의 배수 2다. 4의 배수 2다. 이렇게 판단을 할게. 자, 그리고 B 사건을 5의 배수 2다. 라고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는 뭘 구하라는 소리냐면 4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뭐인 거야? A의 여집합인 거지. 2고 그리고지. 그리고면 교집합이지. 그리고 5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B의 여집합인 거지. 이 확률을 계산하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P,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소리야. 그러면 다시 얘는 P의 1에서 빼자라는 소리지. A 합집합 B의 확률을. 됐지? 그러면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건가, 결론은? 그치? 근데 얘는 A가 나올 확률에다가 B가 나올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나올 확률을 빼주면 나오는 건가? 4의 배수는 총 12개가 있으니까 50분의 12가 나올 거고 5의 배수는 총 10개가 있으니까 50분의 10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건 20의 배수인 거지. 그런 건 두 장이 있는 거지. 50분의 2를 빼면 된다. 됐나?
그러면 얘는 50분의 20이 된다는 소리니까 5분의 2가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답은 1에서 5분의 1을 빼주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된다. 됐니? 무슨 소린지. 자, 119, 120 해볼게. 앞에 좀 보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머니에 일단 흰 공은 5개,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대. 그치? 자, 흰 공은 5개. 자, 빨간 공은 3개.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개의 공을 꺼낸다라는 시행을 하게 됐지? 자, 여기서 2개를 꺼내자. 자, 그런데 최종적인 상황을 보면 자,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건 보통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뭐 적어도 나오면 무조건 전체에서 뭐 해당하는 거 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서 풀었을 수도 있는데 자, 너무 외우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그냥 케이스 분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자, 케이스 분류를 좀 해볼게. 우리가 어쨌든 흰 공일 에고 빨간 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이 2개의 조합은 흰 공과 빨간 공의 조합으로 가겠지.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흰 공이 2개가 나오고 빨간 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흰 공이 1개가 나왔는데 빨간 공이 1개가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치? 흰 공이 안 나왔는데 빨간 공이 2개가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거 이외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를 쭈루룩 다 더해준 건 몇이 나오겠다.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전체 경우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거의 확률은 1이겠다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흰 공이 2개여도 되고 1개여도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흰 공이 2개인 경우, 자, 이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고 흰 공이 1개인 경우, 이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서 2개를 더해라. 이런 관점이겠지. 근데 그거는 1에서 이 확률을 빼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쉽겠다. 됐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에서 뭐 해주자? 빨간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지? 빨간 공이 2개 나오는 확률은 8개 중에 먼저 2개 뽑을 거니까 82분의 빨간 공 3개 중에 2개가 나오는 경우니까 32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자. 자, 1에서 빼주자. 얘는 8 곱하기 7로 처리하면 되고 위에는 3 곱하기 2로 처리하면 되지? 어차피 2팩 2팩 있는 건 그냥 날린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요거 지우면 4가 될 거니까 얘는 1-7, 4, 28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계산하면 28분의 25가 확률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네. 됐지? 자,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 자, 예제 16번 보자.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래. 됐지? 자, 주사위 2개를 던질 건데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두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됐지? 자, 세세한 건 따지지 말고, 알았지? 세세한 건 따지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두 수의 합에 관련된 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상황은. 그러면 두 수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부터 조금 생각을 하자. 자, 2부터 12까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두 수의 합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두 수의 합이 5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려면, 그치? 그러면은 요거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계산해서 쭈루룩 더하자 이거지. 근데 얘보다는 누가 더 편해? 2, 3, 4. 아니, 3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얘랑 얘를 더한 건 몇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우리는 뭐 해주자? 1에서 요 확률을 빼주면 나온다가 되는 거지. 됐어? 두 수의 합이 2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1이겠지. 64분의 36분의 1이겠지. 그치? 왜 1인지는 알지? 1, 1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은 1, 2, 2, 1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얘는 36분의 2일 거고 4가 나오는 경우는 1, 3, 2, 2, 3, 1 3개겠지. 얘는 36분의 3이 나올 거야. 됐나? 그러면 1에서 몇을 빼주자? 6분의 1을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최종 답은 6분의 5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요거 확률이 6분의 5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밑에 거 3개 한번 해볼게.